특별연속기획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이번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는 연구 절차와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R&D 혁신법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게다가 늘 좋은 성과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새어나오는 연구 논문 조작, 표절, 그리고 연구비 횡령까지. 이런 분들은 정말 일부인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모두의 몫일까요? 그런데 가끔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험 장비나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난감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연구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돌풍에 부서져 버린다면 어떡하지? 망했어! 어떡하지? 연구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동안 즐거웠다. 내 적금. 이런 경우 연구자분들은 혹시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닌지, 손해는 어떻게 메꿔야 할지 노심초사하게 될 텐데요. R&D 혁신법에서는 연구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연구기관이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구 중에 시설이나 장비가 파손되더라도 몰래 숨어서 막 울고 그러지 말고 다시 연구에 전념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연구자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뜻대로 연구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평가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또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성과를 못 낸 것도 속상한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은 잠시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R&D 혁신법 제32조를 보시면요,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결과가 좋지 못해도 수행 과정이 성실하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걸 성실 실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연구 과정을 진행했지만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성실 실패로 인정해 연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반면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연구도 똑바로 안 하고 놀기나 하고 위조나 변조, 표절, 그리고 또 뭐야, 비밀 유출하고 막 연구비 띵겨 쓰고 이러다 적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그 연구원이나 연구기관은 10년 이내로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받은 것의 5배를 제재 부과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나 진짜 안 그랬어.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R&D 혁신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해 제재 처분이 과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 신청을 해서 혹여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특별 연속기획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니까 연구원들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만큼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햇반이었습니다. 안녕!